20년 이상의 건강관리 노하우와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얻은 건강관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늘건강법 이승윤 원장입니다. 자주 오르내리는 혈당 수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혈당 수치를 확실하게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건강한 식사법과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뇨 식단 조절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으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당뇨약 끊을 수 있다 책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자 야마다 사토루, 의학박사로서 일본 당뇨병 요양지도사 인정기구 인정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의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현행 당뇨병 식사요법의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맛있고 즐거운 당뇨병 밥상을 고안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입니다. 야마다 사토루는 당뇨 식사요법으로 당질 제한식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천하기가 쉽다고 말합니다. 당질 제한식이란 당질을 대략적으로 말하면 전분과 단 것인데 이것을 제외시킨 식단을 말합니다. 전분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분은 매우 많은 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밥, 빵, 떡, 감자, 고구마, 호박 등에 전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밀가루를 사용한 양념이나 조미료도 전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죠. 단맛의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설탕과 설탕을 사용한 대부분의 소스, 케첩, 맛술 등이 포함됩니다. 단맛이 나는 모든 음식은 무조건 당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당질 음식, 물질은 다당류, 전분, 올리고당 등, 이당류, 설탕, 엿당, 젖당 등, 단당류, 포도당, 가당, 갈락토스 등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위의 당질 음식 중 전분 위의 물질은 전부 단맛이 나므로 기억할 것도 없이 직접 먹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를 포함해서 부르는 말인데 탄수화물은 거의 당질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질 제한식에서 삼가야 하는 당질은 바로 앞의 3가지 당질이라는 것을 알아둡시다. 당질은 어느 정도로 섭취해야 할까? 한 끼당 당질량을 40g 이내로 섭취합니다. 40g 이내로 섭취해야 한다니 조금 어려우시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알아두고 이것을 삼가기만 해도 대체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질 제한식으로 식사하는 방법, 식생활에 맞게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몇 가지 식사 요령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식을 조금만 먹습니다. 40g의 당질 중에서 절반 정도를 주식으로 섭취하고 나머지는 반찬으로 보충하면 자연스러운 식사로 드실 수 있습니다. 주식은 당질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경우는 감자류나 호박처럼 당질이 많은 반찬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밥의 경우 반 공기에 살짝 못 미치도록 담으면 당질량이 20g 정도인데 밥은 반 공기, 빵이라면 반쪽을 주식으로 해서 반찬을 넉넉히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식은 먹지 않고 반찬을 보통 식사처럼 먹습니다. 주식을 먹지 않는 경우는 반찬을 보통 식사처럼 먹어도 됩니다. 단, 감자류나 호박 등을 조금 곁들이는 정도면 괜찮지만 이런 음식 위주로 먹는 것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식사법의 경우 주식을 제외하므로 한 끼 식사 당질량이 40g일 경우 상당히 여유 있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조미료 사용 시 주의할 점, 조미료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단맛이 나는 조미료인 소스, 케첩, 백된장, 설탕, 맛술 등을 되도록 피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카레나 스튜, 중화요리 등은 밀가루 등을 많이 사용하여 걸쭉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역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는 크게 단맛이 나지는 않지만 전분 때문에 당질을 대량으로 섭취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당질 제한식은 지속하기에 좋은가?
당질 제한식의 한 끼 당질량 40g 이내라는 기준은 상당한 식생활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당질만 제한한다면 칼로리 제한식처럼 모든 식품에 대해 일일이 계산하고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좋아하는 음식을 참을 필요도 없고 주식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으니 당뇨 환자와 그의 가족들과도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의 문제점 및 부작용. 첫 번째, 당질 제한식을 오랫동안 지속하기에는 인체에 필요한 기운과 영양 공급이 부실해져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당질 제한식은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초기에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당질을 극도로 제한하면 혈당이 떨어지게 되어 글루카곤이라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위산 분비를 억제해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일어나면 장내 세균의 문제를 일으켜 변비 또는 복부 팽만감, 심지어 미네랄과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게 되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신을 피로하게 만들어 불면증,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고 부신에서 코르티솔 분비가 계속되어 부신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당질 제한식을 통해 혈당 조절이 되어 췌장의 기능이 개선되면 서서히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 곡식 위주의 채식 생식 식단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곡식 위주의 채식 생식은 일반적인 하식보다 기운과 영양이 풍부하고 당뇨 환자들이 걱정할 만한 당질의 함유가 적어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습니다. 곡식 생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췌장과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어 췌장, 신장 등의 건강 개선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생식과 건강 문제에 대해 수많은 연구를 한 이규재 교수의 실험에 의하면 생식을 먹인 동물 실험에서 약물로 당뇨병을 유발시킨 후 각각 생식과 일반 사료를 먹이며 수개월 동안 지켜본 결과로 생식으로 된 사료를 먹인 동물군이 일반 사료를 먹은 동물군보다 혈당이 현저히 감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곡식 위주의 채식 생식을 하루 한 끼 이상 꾸준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늘건강 곡식 위주의 생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위나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당뇨 식이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뇨 치유와 관련하여 생식과 하식의 차이와 이규재 교수의 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